욜로족하고 요노족 온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영어 약자의 요노를 따온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는 소비자를 이야기해요. 올해 경제 시사 TV 채널에서 영상 조청과 인터뷰 촬영 제안을 받았어요. 저보고 요노족이래요. 욜로족은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현재를 즐기며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12년 전 신혼 때 남편이 저에게 욜로족이라고 했었거든요. 3년 전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면서 저는 요노족이 되었네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현재만 생각하고 즐기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기에 꼭 필요한 것에만 소비를 하고 그 외에는 지갑을 닫자 라는 게 저의 소비 신조가 되었어요. 뭐뭐 전용인 청소용품은 되도록 구매하지 않아요. 패브릭 소재를 처음 써봤기에 전용 세제를 사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얼룩이 보일 때 바로 문질러 줬더니 설거지 비누로도 잘 지워졌어요. 한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면서 쇼핑하고자 하는 욕구도 줄어들었어요. 요즘 너무 추워요. 네이, 목티, 조끼, 양말에 외투까지 집에서 입고 있어요. 이사 온 집이 중앙난방이라서 환절기엔 좀 춥더라고요. 평생 개별 난방이 익숙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톰한 겨울 이불, 전기장판을 살까? 온수매트, 난로, 뭘 사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모두 다 접고 여름 이불 하나 더 넣어보려고요. 도톰해져서 새로 뭔가를 사지 않아도 되겠어요. 필요한 물건이라고 바로 구매하진 않아요. 필요해서 샀지만 진짜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른용 이불 커버 안에도 제일 두꺼운 이불을 넣었어요. 덮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정리할까 생각했던 이불이에요. 아직도 불편한지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덮어보다가 불편해지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거예요. 비움도 신중하게, 드리는 건 더 신중하게. 저의 철칙이에요. 이불을 도톰하게 만들고 얼마 안 돼서 다행히 보일러 가동이 시작됐어요. 창가 근처 가면 찬기가 느껴져요. 어두운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오니 햇볕을 가리기가 참 싫더라고요. 볕이 보이는 여름 커튼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도 냉기를 잡아주는 건 커튼뿐인 것 같아서 다시 꺼냈어요. 거실에 커튼을 달면 좀 아늑할 텐데 제 취향이 바뀌었는지 이제 어두운 색 커튼을 치는 게 싫더라고요. 베란다 너머 나무들도 늘 보고 싶고요. 거실은 올 겨울을 지내보고 내년에 결정할래요. 복도형이라 오히려 현관과 아이들 방이 더 추운 것 같아요. 2개의 커튼은 아이들 방에 하나씩 달았어요. 평일에는 집밥을 주로 해먹어요. 갑자기 삼겹살이 생겨서 좋았는데 고기를 다 굽고 나니 쌈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간단 쌈장을 만들어 맛있게 먹었어요. 쌈장 안 먹는 첫째가 먹어주니 다시 만들어 봐야겠어요.
물론 집에 있는 재료로 할 거예요. 구독자분 요청 영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요리해요. 오랜만에 무생채 만들어요. 초록색 부분 포함하여 3분의 2는 무쳐 먹고 나머지는 국 끓여 먹어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반찬은 아이들 없는 시간대에 미리 만들어 놔요. 물 버리고 가볍게 헹궈요. 저는 그냥 하기도 합니다. 집밥을 해 먹을수록 외식 횟수는 줄어들고 우리 가족에 맞게 간하여 먹을 수 있으니 건강에도 좋고 그에 맞게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지요. 실력이 늘수록 다양하게 만들어 먹는 재미가 생기고 버려지는 식재료 없는 제대로 된 식비 절약이 돼요. 하나의 재료로 다양하게 만들어 먹는 냉파가 생활화되어 냉장고를 개운하게 비워내고 다시 신선한 재료를 사오게 되지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건강 생각해서 간을 싱겁게 하는 편이에요. 보통 반찬은 2개 통으로 나눠서 하나씩 꺼내 먹어요. 냉장고 숙성시켜서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먹을 거예요. 날이 추워지면서 육수를 자주 끓이고 있어요. 육수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요리사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2가지 국을 같이 끓일 거예요. 참기름 두르고 물에 불려놨던 황태를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육수와 황태를 불린 물을 같이 넣어줬어요. 없을 때는 쌀뜨물로 합니다. 끓이다가 마지막에 순두부, 계란, 파만 넣을 거예요. 부부가 먹을 스팸 순두부찌개 끓여요. 류수영 레시피 참고해서 만들어 봤어요. 스팸을 볶다가 다진 마늘과 쪽파를 넣었는데 냄새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을 때는 저는 불을 끄고 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타서 나중에 탄맛이 나기도 해요. 간장은 3스푼, 굴소스 1스푼 정도 넣었어요. 진하게 먹고 싶을 때는 육수 500ml 정도 넣고 국처럼 먹고 싶은 오늘은 800ml 넣었어요. 넣은 야채향을 보고 조절하기도 합니다. 남은 스팸과 말린 표고버섯과 양파 넣었어요. 그때그때 있는 야채를 다져서 넣고 있어요. 저 요즘 순두부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소금을 살짝 넣어서 계란을 풀어서 넣고 젓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매끈하게 순두부가 나올 때 진짜 기분 되게 좋아요. 2개의 국이 끓는 동안 양념들은 모두 정리해요. 밖에서 사 먹는 느낌 나고 싶을 때 조미료를 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액젓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 파, 후추 넣으면 끝이에요. 오랜만에 내 식구 따뜻한 집밥 먹고 힘내보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대용량 구매에 관한 이야기 해볼게요. 티백 100개쯤이야 금방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과연 정말 먹기 수월했을까요?
소량보다 대용량이 가격이 저렴하기에 아낀다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먹다가 방치된 식재료가 가득 있다면 과연 아끼는 걸까요? 가족 모두가 매일 먹는 것 아니면 정말 소량만 사야겠다고 또 다짐합니다. 사온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쟁여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유자차도 끝이 보여요. 요즘엔 청귤 껍질차도 자주 꺼내서 마시고 있어요. 꿀도 마지막까지 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먹고 나면 참 이게 뭐라고 개운한 마음까지 드네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정도 용량은 한 해 동안 마셨는데 먹다 보니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재사용되는 건 다시 쓰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한 번 더 쓰고 버려요. 고마워. 제가 대용량 구매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매일 쓰는 것일 것, 그리고 소진이 빠른 것. 섬유유연제 대신 화이트 식초를 사용하고 있어요. 싱크대 아래에 두고 소독, 청소할 때도 사용해요. 친환경 세제 중 과탄산소다만 리필을 구매하고 있어요. 매일 쓰는 것 현재 이것뿐이에요. 화장실 청소용으로 하나, 주방 행주 세탁, 배수구 청소용 하나 이렇게 2개 쓰고 있어요. 겨울 옷을 순차적으로 꺼내고 있어요. 모든 옷은 빠르게 정리하고 빼기 쉽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재고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아, 저희 집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그것도 2마리나. 저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먹이, 집 이런 건 모두 첫째 용돈으로 사고 청소도 맡아서 해요. 첫째가 감당할 정도만 분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니던 운동센터가 공사 주간이라 동네 운동 중이에요. 저희 동네는 거의 언덕과 계단이라 운동하기 좋은데 좀 싫기도 합니다. 머리도 잘라야 하고 염색도 해야 해요. 단발 거지존을 벗어나고 있어요. 올 겨울에는 돈도 아낄 겸 머리를 길러보려고 해요. 단발 인생 12년. 금방 지저분해져서 커트도 자주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새치도 빠르게 자라서 염색도 주기적으로 하게 됐어요. 전 혼자 자르는 건 못하겠고 일단 길러볼까 해요. 동네 미용실 단골집 원장님은 내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요노족이 되기 전엔 스트레스를 옷, 가방, 신발 등 쇼핑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대용량 장 보는 걸로 풀기도 했어요.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푸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